벌써 재작년이 됐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선거에서는 보수층이 두 후보를 냈습니다. 이회창, 이명박. 그때는 좌파가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두 후보가 나와도 둘 사람 중에 한 사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받은 표가 전체 투표자의 약 40%, 그리고 이회창 씨가 15%를 넘기고 해가지고 합치면 64%나 됐습니다. 64%.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중에서 극렬한 좌익 분자들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나중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를 표방하는 세력이 지금 국회 안에서 약 3분의 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남짓하는 동안에 왜 한국 사회에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친북 좌익 세력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책임입니다. 집권 세력,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이 집권 세력이 이념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념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념 전쟁을 해야 이기는데 그 전쟁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념은 싫다, 이념은 낡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 전쟁은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하나는 김정일 정권과의 이념 전쟁, 그리고 남한 내의 김정일 추종 세력과의 이념 전쟁, 양면 전쟁을 지휘해야 될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으로부터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반드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과 대결해가지고, 대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무장 대결, 군사력으로 대결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이념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장전쟁, 이념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지켜내야 된다 하는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임무에 충실을 하기 위해서도 이념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회피하겠다고 하면은 대통령직 그만두고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이 된 이상은 제가 좌익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반헌법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그것을 귤해서 좌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국가적인 세력은, 반헌법적인 세력은 반드시 반국가적인 세력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집단을 저는 편의상 여기서 친북 좌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친북 좌익과 달리 반북 좌익이 있을 수 있어요.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고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을 반북 좌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은 한국에서 있기는 있는데 매우 약합니다. 친북 좌익 세력, 이퀄 반헌법적 세력, 반국가적 세력,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또는 무력화시키기, 절대로 공직사회에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법대로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법이라는 무기를, 칼을 쥐어주세요.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 집단 3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민노당은 그 정책에 보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통일에 전폭적으로 동조하고 그런 강령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8조에 규정한 대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하는 강령과 정책을 펴고 있는 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 어떻게 해산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이므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일반 위헌정당이므로 민노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제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꼭 집행해야 될 사람이 그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법을 위반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가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강도가 어떤 여성을 겁탈하고 그걸 보고도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총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눈앞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다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형사 책임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민노당이 한국의 헌법이 아직 살아있는데 헌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민노당이 기능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민노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돼요. 헌법이 있는 한 헌법 폐지하면 좋아요. 민노당이냐 대한민국 헌법이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법 필요 없어요. 지금 법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MBC라는 방송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중파라는 이 전파는 MBC 것이 아니에요. 국민 것입니다.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물과 공기처럼 국민이 다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인데 빌려준 거예요. 3년 기한으로 빌려줍니다. 빌려주니까 여러 가지 규정을 넣는 거죠. 집을 세를 내줄 때 세입자한테 이 집을 마음대로 바꾸라든지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라고 누가 허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방송법입니다. 방송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방송의 임무, 첫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민주적 기본 질서로 하면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하면 법치입니다. 법치. 법치를 부정한다든지 파괴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조건이 많아요. 거의 모든 조건을 MBC는 지난 10년 동안에 다 깨뜨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깨뜨리냐? 과장보도, 왜곡보도, 조작보도. 오보와 조작은 달라요. 오보는 기자가 실수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이고, 조작은 기자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보도하는 것이 조작인 것입니다. MBC는 조작 보도를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걸 당해야 되냐? 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MBC의 조작 보도의 피해를 누가 봅니까? 바로 여기 다 보았지 않습니까? 작년 요맘때 MBC PD 수첩이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MBC PD 수첩에서 방송을 할 때 뒤에다가 플래카드를 딱 달았어요. 목숨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류의 플래카드를 달고 방송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누가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117국에서 수입해서 잘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연간 100명이 벼락에 맞아 죽어요.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확률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또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인간광우병이 발견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습니까? 117개국에서 수입해서 먹었는데 한 사람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겁니까? 그런데 이거 먹으면은 인간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선동한 것이 MBC PD 수첩의 보도, 그것을 MBC 뉴스 데스크가 이어받아가지고 또 확대시키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이 그것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악용을 해가지고 퍼뜨리고 정교조가 그것을 한 번 더 퍼뜨리고 민노당이 거기에 가담하고 나중에 민주당도 가담하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확대 재생산을 하니까 건전한 시민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건전한 시민들도
드디어 여론조사를 하니까 작년 5월쯤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의 60%가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다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60%를 간단하게 속여 먹었습니다.